영하 163도. 이 온도에서는 거의 모든 금속이 유리처럼 깨집니다. 쇠도 깨지고 철근도 깨지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철강 소재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극한의 온도에서 LNG를 담아야 하는 거대한 탱크를 만들 수 있는 특수 철강은 지금까지 일본과 유럽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매년 수천억 원의 로열티와 소재비를 지불하면서도 이 구조를 바꿀 수 없었죠. 이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LNG 운반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 고부가 가치 LNG선의 절대 다수를 한국 조선소가 건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배의 심장에 들어가는 핵심 철강은 남의 것을 비싼 값에 사다 써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칼은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한국 철강 회사가 10년을 투자해서 기존보다 30%나 저렴하면서도 영하 196도까지 버티는 철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 이 소재가 전 세계 공식 국제 표준으로 발효됐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특허 장벽을 정면 돌파가 아니라 정교하게 우회해서 국제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게 왜 단순한 철강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인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면서도 핵심 소재에서 목줄이 잡혀 있었는지. 둘째, 포스코가 어떻게 일본 특허를 피해서 완전히 새로운 철강을 만들어냈는지. 셋째, 이 기술이 LNG를 넘어서 수소와 암모니아 시대까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조선과 철강 산업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경제 상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술 주권의 문제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내용 계속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LNG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의 줄임말인데요. 천연가스는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 켤 때 나오는 그 가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를 다른 나라에서 배로 실어오려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체 상태로는 부피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까지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무려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방 크기의 가스가 손바닥만한 물방울로 압축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LNG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기술적 과제가 생깁니다. 영하 163도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탱크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보통 철은 이 온도에서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한겨울에 플라스틱 자를 밖에 오래 놔두면 뚝 부러지잖아요.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금속 내부의 결정 구조가 바뀌면서 유연성을 잃어버려요. 부드럽던 철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저온 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를 담는 탱크에는 아무 철이나 쓸 수 없습니다. 영하 163도에서도 안 깨지고 거친 바다에서 출렁이는 파도의 압력까지 버틸 수 있는 특수한 철강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특수한 철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9% 니켈강이라는 소재입니다. 니켈을 9%나 섞어 넣어서 만든 특수 철강인데 이 소재는 영하 196도에서도 깨지지 않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문제는 가격이에요. 니켈이라는 금속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게다가 니켈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에 몰려 있어요. 국제 정세가 흔들리면 니켈 가격이 폭등합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니켈 가격이 하루 만에 2배 넘게 치솟은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9% 니켈강을 만드는 합금 배합 비율이랑 열처리 기술에 대해서 일본과 유럽의 철강 회사들이 촘촘하게 특허를 걸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레시피가 남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빵을 잘 굽는 제빵사라고 상상해 보시면요. 빵 맛도 최고이고 빵 모양도 예쁘고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빵을 구울 때 반드시 써야 하는 특수 밀가루가 딱 한 회사에서만 나옵니다. 그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울면서 사야 하고 품절이면 빵을 못 굽는 거예요. 대한민국 조선업이 정확히 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LNG 운반선을 건조하지만 그 배의 핵심 소재인 특수철강은 일본과 유럽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비싼 로열티를 내고 비싼 니켈강을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08년 포스코가 전혀 다른 소재로 이 구조를 뒤집겠다고 선언합니다. 니켈 대신 망간을 쓰겠다는 겁니다. 망간이라는 금속은 니켈과 완전히 다릅니다. 니켈이 비싼 수입 패딩이라면 망간은 가성비 좋은 국산 방한복 같은 존재예요. 지구상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최고라는 나라도 세계 곳곳에 고르게 퍼져 있어서 한 나라에 목줄을 잡힐 일이 없습니다. 가격도 니켈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그런데 전 세계 철강 업계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망간으로 극 좋은 소재를 만든다고?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과거 1960년대부터 고만간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이 개발한 고만간강은 목적이 달랐어요. 일본은 변압기나 자기부상열차 레일처럼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비자성 특성을 목적으로 만들었지 영하 163도 이하에서 구조물을 버티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같은 망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요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기서 포스코가 찾아낸 핵심이 바로 망간의 황금 비율입니다. 망간을 20%에서 25% 사이로 정밀하게 조절하고 탄소와 기타 합금 원소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하면 영하 196도에서도 금속이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비싼 수입 패딩과 국산 방한복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포스코가 한 건 단순히 싸구려 대체품을 만든 게 아닙니다. 비싼 수입 패딩보다 더 추운 곳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러면서 가격은 30%나 저렴한 국산 방한복을 만든 거예요. 9% 니켈강이 영하 196도까지 버티는데 포스코의 고만간강도 영하 196도까지 버팁니다. 성능은 동등한데 가격은 30% 이상 저렴한 셈이죠. 그런데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신약을 개발했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못 받으면 한 알도 못 파는 것처럼 선박에 쓰이는 소재도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LNG처럼 위험물을 싣는 배에 들어가는 소재는 더더욱 까다롭죠. 선박 소재의 국제규칙을 만드는 곳이 IMO, 국제해사기구입니다. 여기서 승인을 못 받으면 아무리 좋은 철강을 만들어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배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IMO라는 조직은 태생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나면 수천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새로운 소재를 쓰자고 하면 증명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의 실증 데이터를 요구하죠. 포스코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과정을 연대기로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2017년 먼저 미국 재료시험협회 ASTM에 등재를 성공합니다. ASTM이라는 건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설계할 때 쓰는 표준 시방서인데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기술적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2018년 IMO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임시 승인을 받습니다. 아직 정식은 아니지만 써봐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거죠. 2022년 IMO 106차 회의에서 드디어 정식 표준으로 채택됩니다. 2023년에는 육상 LNG 저장 탱크 제작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APA 620 규격에도 등재됐습니다. 이건 바다 위의 배뿐만 아니라 땅 위의 저장 탱크에도 쓸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날짜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날부로 IMO의 가스 연료 추진선 기준 IGF 코드와 가스 운반선 허물 설비 기준 IGC 코드 개정안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전까지는 고만간강을 쓰려면
매번 특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전 세계 모든 조선소와 선주가 자유롭게 고만강강을 채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유하면 이전까지는 운전면허 외에 매번 특별 허가증을 따로 받아야 운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전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국제표준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론과 승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 철강이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남 광양에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LNG 터미널. 이곳의 5호기와 6호기 저장 탱크는 세계 최초로 고만강강이 적용된 대형 육상 탱크입니다. 그리고 2026년 완공된 제2터미널의 7호기와 8호기에도 고만강강이 전면 적용됐습니다.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탱크 안에 영하 163도의 LNG가 담겨 있는데 그 탱크의 안쪽 벽이 전부 고만강강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이 탱크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1000회가 넘는 실증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탱크를 얼려보고 때려보고 압력을 가해보고 온갖 극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거죠. 그리고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포스코와 함께 개발한 고만강강 기반 LNG 연료 탱크 맥티브. 2026년까지 초대형 원유 운반선 14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22척, 총 36척의 이 고만강강 연료 탱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에 독일에 인도된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고만강강 연료 탱크를 달고 장거리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한 척의 배가 전 세계에 증명한 겁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철강이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요. HD 현대 역시 2025년부터 함정 선체와 특수선에 고만강강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함에까지 쓰인다는 건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포스코의 고만강강은 왜 영하 196도에서도 안 깨지는 걸까요? 그 비밀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속이 추위에 깨지는 이유는 내부의 결정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보통 철은 온도가 낮아지면 결정 구조가 뻣뻣한 형태로 변합니다. 마치 찰흙이 겨울에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처럼요. 이렇게 굳어버린 금속은 충격에 취약해지죠. 그런데 망간은 20% 이상 섞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금속 내부의 결정 구조가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오스테나이트라고 부릅니다. 찰흙 비유로 돌아가면 아무리 추워도 찰흙이 굳지 않고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투입 효과라는 건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통 금속에 강한 힘을 가하면 찌그러지거나 깨지잖아요. 그런데 고만강강은 힘을 받으면 내부에서 쌍정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쌍정은 쉽게 비유하면 충격이 왔을 때 금속 내부의 분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줄을 서서 충격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금속이 더 단단해집니다. 때리면 깨지는 게 아니라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LNG 탱크가 거친 바다에서 파도에 출렁이고 외부 충격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소재에도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접입니다. 아무리 좋은 철판을 만들어도 그걸 이어붙여서 탱크 모양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문제는 망간이라는 금속에 끓는 점이 낮다는 겁니다. 용접할 때 강한 열이 발생하면 망간이 증발해버려요. 이걸 비유하면요, 초콜릿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 이음새를 붙이려고 뜨거운 접착제를 쓰면 초콜릿이 녹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음새 부분에 망간이 날아가면 그 부분만 약해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소재를 만들어도 상용화는 불가능합니다. 포스코는 이 난제를 3가지 방법으로 돌파했습니다. 1번, 전용 용접 재료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고만강강 모재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맞춤형 용접봉과 와이어를 고려 용접봉 등과 함께 만들어낸 겁니다. 초콜릿 건물 비유로 하면 초콜릿이 안 녹는 특수 접착제를 따로 만든 거예요. 2번, 다층 자동 용접 기술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면 열 조절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밀하게 이별량을 제어하는 자동 용접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이 로봇이 여러 겹으로 나눠서 조금씩 용접하면서 망간 증발을 최소화하는 거죠. 3번. 끈질긴 품질 개선입니다. 초기에는 용접 불량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간의 공정 개선을 거쳐서 현재는 기존 9% 니켈강과 대등한 수준의 낮은 불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는 1번 일본과 다른 목적의 합금 설계로 특허를 우회했고 2번 망간의 황금 비율을 찾아서 극저온 성능을 구현했고 3번 용접이라는 최대 난제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4번 10년 넘는 국제 표준화 마라톤을 완주해서 2026년 1월 1일 정식 발효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기술이 돈이 되느냐는 거죠.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망간강의 가장 큰 무기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입니다. 핵심 원료인 망간은 지구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가봉 등 여러 나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면 니켈은 인도네시아와 러시아가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쪽은 마트에서 언제든 살 수 있는 식재료이고 다른 한쪽은 특정 가게에서만 파는 수입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원가 차이가 실제 배를 만드는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망간강은 9% 니켈강 대비 30% 이상 저렴합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특수 강제의 양을 생각하면 배 한 척당 수십억 원 이상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6년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량이 80척에서 100척 사이로 예상되는데 한국 조선소들이 이 중 고 두 가치 선박의 상당수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매 척마다 수십억 원을 아낄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수주 경쟁에서의 결정적 무기가 되는 거죠. 아까 비유했던 수입 패딩과 국산 방한복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제 한국 조선소들은 비싼 수입 패딩을 안 사도 됩니다. 성능은 같고 가격은 30% 저렴한 국산 방한복이 생겼으니까요. 그 절약분이 고스란히 수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추격입니다. 중국 조선업계는 2024년 이후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자체적인 저온 강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한국의 고망간강 기술 인력을 영입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도체에서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죠. 두 번째 리스크는 공급망입니다. 망간이 니켈보다 안정적인 건 맞지만 그래도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받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호주 같은 주요 생산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해지거나 해상물류에 차질이 생기면 원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용접 자동화의 완성입니다. 아직도 좁은 공간이나 복잡한 구조부에서는 숙련된 용접사의 손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선업 현장은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숙련공이 은퇴하면 그 기술을 누가 이어받느냐의 문제가 있죠. AI 기반 용접 자동화 로봇의 보급을 더 빠르게 가속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기술 중속에서 벗어나 독자 표준을 세우는 싸움은 한국이 여러 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CDMA입니다. 1990년대 초반 전 세계가 유럽의 GSM 방식을 모바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을 때 한국은 미국 퀄컴의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당시에도 왜 주류가 아닌 걸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 선택 덕분에 세계 이동통신 강국의 발판을 마련했죠. 더 최근에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 장비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이 장비 하나에 목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고망간강의 이야기는 이 반대입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 기술로 국제 표준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과거의 승리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의 미래 확장성입니다. LNG 시대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해 가면서 암모니아와 수소라는 차세대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암모니아는 영하 33도, 액화이산화탄소는 영하 50도 정도에서 운송해야 합니다. 고만강강은 이 온도에서도 당연히 문제없이 작동하고 게다가 암모니아의 부식성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게임 체인저는 액화수소입니다. 액화수소는 영하 253도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의 온도를 요구합니다. 현재 포스코는 고만강강의 합금 비율을 더 정교하게 조정해서 액화수소 저장 탱크에도 적용 가능한 3세대 고만강강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2030년대 수소 경제 시대에 한국이 수소 수송의 핵심 소재를 쥐게 되는 겁니다. LNG에서 시작된 기술이 암모니아를 거쳐 수소까지 차세대 에너지의 전체 수송 인프라를 한국산 철강이 지탱하는 미래가 열리는 거죠. 아까의 수입 패딩과 국산 방한복 비유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만든 국산 방한복은 겨울뿐만 아니라 영하 253도의 우주 공간에서도 입을 수 있는 우주복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기술 주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면서도 핵심 소재를 남에게 의존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특허로 쌓아 올린 장벽, 니켈이라는 비싸고 불안정한 원자재에 대한 종속. 이것이 한국 조선업에 보이지 않는 올가미였습니다. 포스코는 이 올가미를 정면 돌파가 아니라 정교한 우회로 끊어냈습니다. 니켈 대신 망간, 비자성이 아닌 극저온 구조용이라는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고 10년 넘는 국제 표준화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월 1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재가 전 세계 공식 표준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조선소들은 남의 철이 아닌 우리 철로 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배 한 척당 수십억 원의 원가를 절감하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 기술 유출 위험, 공급망 관리, 용접 자동화의 완성. 이 과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도 핵심 소재를 남에게 의존하면 언제든 목줄이 잡힙니다. 진짜 경쟁력은 소재 주권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고만강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조선과 철강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술이 앞으로 수소 시대에도 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영하 163도. 이 온도에서는 거의 모든 금속이 유리처럼 깨집니다. 쇠도 깨지고 철근도 깨지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철강 소재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극한의 온도에서 LNG를 담아야 하는 거대한 탱크를 만들 수 있는 특수 철강은 지금까지 일본과 유럽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매년 수천억 원의 로열티와 소재비를 지불하면서도 이 구조를 바꿀 수 없었죠. 이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LNG 운반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 고부가 가치 LNG선의 절대 다수를 한국 조선소가 건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배의 심장에 들어가는 핵심 철강은 남의 것을 비싼 값에 사다 써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칼은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한국 철강 회사가 10년을 투자해서 기존보다 30%나 저렴하면서도 영하 196도까지 버티는 철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 이 소재가 전 세계 공식 국제 표준으로 발효됐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특허 장벽을 정면 돌파가 아니라 정교하게 우회해서 국제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게 왜 단순한 철강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인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면서도 핵심 소재에서 목줄이 잡혀 있었는지. 둘째, 포스코가 어떻게 일본 특허를 피해서 완전히 새로운 철강을 만들어냈는지. 셋째, 이 기술이 LNG를 넘어서 수소와 암모니아 시대까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조선과 철강 산업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경제 상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술 주권의 문제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내용 계속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LNG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의 줄임말인데요. 천연가스는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 켤 때 나오는 그 가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를 다른 나라에서 배로 실어오려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체 상태로는 부피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까지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무려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방 크기의 가스가 손바닥만한 물방울로 압축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LNG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기술적 과제가 생깁니다. 영하 163도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탱크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보통 철은 이 온도에서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한겨울에 플라스틱 자를 밖에 오래 놔두면 뚝 부러지잖아요.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금속 내부의 결정 구조가 바뀌면서 유연성을 잃어버려요. 부드럽던 철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저온 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를 담는 탱크에는 아무 철이나 쓸 수 없습니다. 영하 163도에서도 안 깨지고 거친 바다에서 출렁이는 파도의 압력까지 버틸 수 있는 특수한 철강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특수한 철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9% 니켈강이라는 소재입니다. 니켈을 9%나 섞어 넣어서 만든 특수 철강인데 이 소재는 영하 196도에서도 깨지지 않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문제는 가격이에요. 니켈이라는 금속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게다가 니켈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에 몰려 있어요. 국제 정세가 흔들리면 니켈 가격이 폭등합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니켈 가격이 하루 만에 2배 넘게 치솟은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9% 니켈강을 만드는 합금 배합 비율이랑 열 처리 기술에 대해서 일본과 유럽의 철강 회사들이 촘촘하게 특허를 걸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레시피가 남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빵을 잘 굽는 제빵사라고 상상해 보시면요. 빵 맛도 최고이고 빵 모양도 예쁘고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빵을 구울 때 반드시 써야 하는 특수 밀가루가 딱 한 회사에서만 나옵니다. 그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울면서 사야 하고 품절이면 빵을 못 굽는 거예요. 대한민국 조선업이 정확히 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LNG 운반선을 건조하지만 그 배의 핵심 소재인 특수철강은 일본과 유럽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비싼 로열티를 내고 비싼 니켈강을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08년 포스코가 전혀 다른 소재로 이 구조를 뒤집겠다고 선언합니다. 니켈 대신 망간을 쓰겠다는 겁니다. 망간이라는 금속은 니켈과 완전히 다릅니다. 니켈이 비싼 수입 패딩이라면 망간은 가성비 좋은 국산 방한복 같은 존재예요. 지구상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최고라는 나라도 세계 곳곳에 고르게 퍼져 있어서 한 나라의 목줄을 잡힐 일이 없습니다. 가격도 니켈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그런데 전 세계 철강 업계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망간으로 극저온 소재를 만든다고?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과거 1960년대부터 고만간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이 개발한 고만간강은 목적이 달랐어요. 일본은 변압기나 자기부상열차 레일처럼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비자성 특성을 목적으로 만들었지 영하 163도 이하에서 구조물을 버티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같은 망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요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기서 포스코가 찾아낸 핵심이 바로 망간의 황금 비율입니다. 망간을 20%에서 25% 사이로 정밀하게 조절하고 탄소와 기타 합금 원소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하면 영하 196도에서도 금속이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비싼 수입 패딩과 국산 방한복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포스코가 한 건 단순히 싸구려 대체품을 만든 게 아닙니다. 비싼 수입 패딩보다 더 추운 곳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러면서 가격은 30%나 저렴한 국산 방한복을 만든 거예요. 9% 니켈강이 영하 196도까지 버티는데 포스코의 고망강강도 영하 196도까지 버팁니다. 성능은 동등한데 가격은 30% 이상 저렴한 셈이죠. 그런데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신약을 개발했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못 받으면 한 알도 못 파는 것처럼 선박에 쓰이는 소재도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LNG처럼 위험물을 싣는 배에 들어가는 소재는 더더욱 까다롭죠. 선박 소재의 국제규칙을 만드는 곳이 IMO, 국제해사기구입니다. 여기서 승인을 못 받으면 아무리 좋은 철강을 만들어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배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IMO라는 조직은 태생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나면 수천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새로운 소재를 쓰자고 하면 증명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의 실증 데이터를 요구하죠. 포스코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과정을 연대기로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2017년, 먼저 미국 재료시험협회 ASTM에 등재를 성공합니다. ASTM이라는 건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설계할 때 쓰는 표준 시방서인데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기술적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2018년 IMO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임시 승인을 받습니다. 아직 정식은 아니지만 써봐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거죠. 2022년 IMO 106차 회의에서 드디어 정식 표준으로 채택됩니다. 2023년에는 육상 LNG 저장 탱크 제작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APA 620 규격에도 등재됐습니다. 이건 바다 위의 배뿐만 아니라 땅 위의 저장 탱크에도 쓸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날짜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날부로 IMO의 가스 연료 추진선 기준 IGF 코드와 가스 운반선 허물 설비 기준 IGC 코드 개정안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전까지는 고망강강을 쓰려면 매번 특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전 세계 모든 조선소와 선주가 자유롭게 고망강강을 채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유하면 이전까지는 운전면허 외에 매번 특별 허가증을 따로 받아야 운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전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국제 표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론과 승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 철강이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남 광양에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LNG 터미널. 이곳의 5호기와 6호기 저장 탱크는 세계 최초로 고망강강이 적용된 대형 육상 탱크입니다. 그리고 2026년 완공된 제2터미널의 7호기와 8호기에도 고망강강이 전면 적용됐습니다.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탱크 안에 영하 163도의 LNG가 담겨 있는데 그 탱크의 안쪽 벽이 전부 고망강강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이 탱크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1000회가 넘는 실증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탱크를 얼려보고 때려보고 압력을 가해보고 온갖 극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거죠. 그리고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포스코와 함께 개발한 고망강강 기반 LNG 연료 탱크 맥티브. 2026년까지
초대형 원유 운반선 14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22척, 총 36척에 이 고만강강 연료 탱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에 독일에 인도된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고만강강 연료 탱크를 달고 장거리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한 척의 배가 전 세계에 증명한 겁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철강이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요. HD 현대 역시 2025년부터 함정 선체와 특수선에 고만강강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함에까지 쓰인다는 건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포스코의 고만강강은 왜 영하 196도에서도 안 깨지는 걸까요? 그 비밀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속이 추위에 깨지는 이유는 내부의 결정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보통 철은 온도가 낮아지면 결정 구조가 뻣뻣한 형태로 변합니다. 마치 찰흙이 겨울에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처럼요. 이렇게 굳어버린 금속은 충격에 취약해지죠. 그런데 망간은 20% 이상 섞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금속 내부의 결정 구조가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오스테나이트라고 부릅니다. 찰흙 비유로 돌아가면 아무리 추워도 찰흙이 굳지 않고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투입 효과라는 건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통 금속에 강한 힘을 가하면 찌그러지거나 깨지잖아요. 그런데 고만강강은 힘을 받으면 내부에서 쌍정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쌍정은 쉽게 비유하면 충격이 왔을 때 금속 내부의 분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줄을 서서 충격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금속이 더 단단해집니다. 때리면 깨지는 게 아니라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LNG 탱크가 거친 바다에서 파도에 출렁이고 외부 충격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소재에도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접입니다. 아무리 좋은 철판을 만들어도 그걸 이어붙여서 탱크 모양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문제는 망간이라는 금속에 끓는 점이 낮다는 겁니다. 용접할 때 강한 열이 발생하면 망간이 증발해버려요. 이걸 비유하면요. 초콜릿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 이음새를 붙이려고 뜨거운 접착제를 쓰면 초콜릿이 녹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음새 부분에 망간이 날아가면 그 부분만 약해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소재를 만들어도 상용화는 불가능합니다. 포스코는 이 난제를 3가지 방법으로 돌파했습니다. 1번. 전용 용접 재료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고만강간 모재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맞춤형 용접봉과 와이어를 고려 용접봉 등과 함께 만들어낸 겁니다. 초콜릿 건물 비유로 하면 초콜릿이 안 녹는 특수 접착제를 따로 만든 거예요. 2번. 다층 자동 용접 기술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면 열 조절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밀하게 이별량을 제어하는 자동 용접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이 로봇이 여러 겹으로 나눠서 조금씩 용접하면서 망간 증발을 최소화하는 거죠. 3번. 끈질긴 품질 개선입니다. 초기에는 용접 불량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간의 공정 개선을 거쳐서 현재는 기존 9% 니켈강과 대등한 수준의 낮은 불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는 1번 일본과 다른 목적의 합금 설계로 특허를 우회했고 2번 망간의 황금 비율을 찾아서 극저온 성능을 구현했고 3번 용접이라는 최대 난제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4번 10년 넘는 국제 표준화 마라톤을 완주해서 2026년 1월 1일 정식 발효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기술이 돈이 되느냐는 거죠.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만강강의 가장 큰 무기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입니다. 핵심 원료인 망간은 지구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가봉 등 여러 나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면 니켈은 인도네시아와 러시아가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쪽은 마트에서 언제든 살 수 있는 식재료이고 다른 한쪽은 특정 가게에서만 파는 수입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원가 차이가 실제 배를 만드는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만강강은 9% 니켈강 대비 30% 이상 저렴합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특수 강제 양을 생각하면 배 한 척당 수십억 원 이상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6년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량이 80척에서 100척 사이로 예상되는데 한국 조선소들이 이 중 고 두 가치 선박의 상당수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매 척마다 수십억 원을 아낄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수주 경쟁에서의 결정적 무기가 되는 거죠. 아까 비유했던 수입 패딩과 국산 방한복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제 한국 조선소들은 비싼 수입 패딩을 안 사도 됩니다. 성능은 같고 가격은 30% 저렴한 국산 방한복이 생겼으니까요. 그 절약분이 고스란히 수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추격입니다. 중국 조선업계는 2024년 이후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자체적인 저온 강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한국의 고만강강 기술 인력을 영입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도체에서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죠. 두 번째 리스크는 공급망입니다. 망간이 니켈보다 안정적인 건 맞지만 그래도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받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호주 같은 주요 생산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해지거나 해상물류에 차질이 생기면 원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용접 자동화의 완성입니다. 아직도 좁은 공간이나 복잡한 구조부에서는 숙련된 용접사의 손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선업 현장은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숙련공이 은퇴하면 그 기술을 누가 이어받느냐의 문제가 있죠. AI 기반 용접 자동화 로봇의 보급을 더 빠르게 가속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기술 중속에서 벗어나 독자 표준을 세우는 싸움은 한국이 여러 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CDMA입니다. 1990년대 초반 전 세계가 유럽의 GSM 방식을 모바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을 때 한국은 미국 퀄컴의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당시에도 왜 주류가 아닌 걸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 선택 덕분에 세계 이동통신 강국의 발판을 마련했죠. 더 최근에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 장비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이 장비 하나에 목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고만강강의 이야기는 이 반대입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 기술로 국제 표준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과거의 승리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의 미래 확장성입니다. LNG 시대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해 가면서 암모니아와 수소라는 차세대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암모니아는 영하 33도, 액화 이산화탄소는 영하 50도 정도에서 운송해야 합니다. 고만강강은 이 온도에서도 당연히 문제없이 작동하고 게다가 암모니아의 부식성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게임 체인저는 액화수소입니다. 액화수소는 영하 253도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의 온도를 요구합니다. 현재 포스코는 고만강강의 합금 비율을 더 정교하게 조정해서 액화수소 저장 탱크에도 적용 가능한 3세대 고만강강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2030년대 수소 경제 시대에 한국이 수소 수송의 핵심 소재를 쥐게 되는 겁니다. LNG에서 시작된 기술이 암모니아를 거쳐 수소까지 차세대 에너지의 전체 수송 인프라를 한국산 철강이 지탱하는 미래가 열리는 거죠. 아까의 수입 패딩과 국산 방한복 비율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만든 국산 방한복은 겨울뿐만 아니라 영하 253도의 우주 공간에서도 입을 수 있는 우주복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기술 주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면서도 핵심 소재를 남에게 의존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특허로 쌓아 올린 장벽, 니켈이라는 비싸고 불안정한 원자재에 대한 종속,
이것이 한국 조선업의 보이지 않는 올가미였습니다. 포스코는 이 올가미를 정면 돌파가 아니라 정교한 우회로 끊어냈습니다. 니켈 대신 망간, 비자성이 아닌 극저온 구조용이라는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고 10년 넘는 국제 표준화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월 1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재가 전 세계 공식 표준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조선소들은 남의 철이 아닌 우리 철로 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배 한 척당 수십억 원의 원가를 절감하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 기술 유출 위험, 공급망 관리, 용접 자동화의 완성. 이 과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도 핵심 소재를 남에게 의존하면 언제든 목줄이 잡힙니다. 진짜 경쟁력은 소재 주권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고만강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조선과 철강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술이 앞으로 수소 시대에도 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